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수요일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초반 낙폭을 만회하며 보합권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한산한 가운데 단기 급등 부담감으로 소폭 조정을 받던 코스피 지수가 프로그램 차익거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줄이며 상승 전환했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 역시 보합권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 2포인트 하락한 1663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2.64포인트 상승한 505.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기관만이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725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565억 원, 개인 71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로 기관만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151억 원 팔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123억 원, 개인이 32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의 매수세가 돋보이는데요. 2,392계약가량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로그램 매수세가 대량 유입된 것이 낙폭 만회 요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프로그램 차익거래로 현재 1,631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전체 프로그램 1,300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 중입니다. 선물시장에서 개인의 매수 확대에 현선물 가격 차이인 이 베이시스가 개선됐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업종별 등락률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중형주, 소형주는 상승하는 반면 대형주만 소폭 하락합니다. 대형주 0.19% 밀리고 있는 가운데 중형주는 0.12% 오르고요. 소형주가 강진입니다. 0.33% 올라가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기계업종 1.59% 오르고요. 비금속도 1.1% 따라 올라갑니다. 통신업종도 0.49% 오르는 가운데 전기전자업종 0.36% 올라갑니다. 하락하는 업종들 짚어보면요. 보험업종이 2.18%로 급락하고요. 화학이 1%대로 밀리고 있습니다. 종이목재도 0.7%가량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금융업도 0.5% 밀리고요. 의약품도 0.43% 내려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0.39% 오르고요. 포스코 0.17% 올라갑니다. KB금융, 현대차 0.9%, 0.8% 조정을 받는데요. 이 현대차는 4분기 세전이익이 1조 원을 웃돌 전망이라며 사상 최대 환매 실적을 올릴 것이라는 증권사들의 호평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한지도 0.12% 오르고 있고요. LG전자도 1.72% 올라갑니다. 외국계 증권사의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는 LG전자입니다. 현대모비스도 0.62% 따라서 이 현대차 따라서 조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LG화학이 4.69%로 크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밑돌 것이라는 증권사 평가에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텔레콤 1.14% 오르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도 0.756% 오릅니다. 우리금융이 0.64%, 0.3%가량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하이닉스는 0.72% 오릅니다. LG가 0.7% 밀리고요. KT, 롯데쇼핑 각각 0.2%, 0.9%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SK에너지는 0.4% 밀리고요. 신세계가 1.6%가량 내려갑니다. 외환은행도 1.3% 밀리고요. NHN 2.23% 내려갑니다. 온라인 광고시장 회복 기대에 따른 수혜 기준으로 아까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 2%대 급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화재 2.9% 내려가고요. 삼성물산은 0.39% 소폭 오릅니다. 기업은행이 2.1% 지금 현재 2.12% 오르고 있는 가운데 기아차 1.5% 하락합니다. 현대건설도 2.9% 밀리고요. 삼성전기도 0.3% 내려갑니다.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3.26% 올라가는 가운데 셀트리온도 1.66% 따라 올라갑니다. 메가스터딜 1.7%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0.32% 조정받고요. 태용도 1%로 약세입니다. 이 동서도 1%가량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소디프 신소재 0.97%, 1% 가깝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가 1%대 밀리고요. 다음, CJO 쇼핑, 태강 모두 약보합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광밴드가 보합권에 들어가 있고요. 코미팜이 1.6%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GS홈 쇼핑이 소폭 오릅니다. 0.12% 오르고요. 하나투어, 주성 엔지니어링은 0.1%, 0.2% 조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네오세미테크는 1.28% 올라가고요. 이 서부트럭터미널은 0.2% 올라갑니다. 포스데이터가 1%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차바이오닉이 0.4% 올라가고요. 에이스디지텍과 유니슨 모두 1%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산이 6%대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성우하이텍 3.66% 올라가고요. 루멘스 1%대 상승하고 있네요. 현재 시각 폭스타 지수 505.9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이 뉴욕 증시 하락과 외국인의 매도 전환으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오늘 프로그램 매수세가 있으면서 그래도 낙폭이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 머물면서 소폭의 등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밤 뉴욕 증시가 하락했고요. 외국인들이 닷새 만에 장중 매도세로 돌아서는 등 전체적으로 수급적인 부담감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요. 일본과 중국 등 주변 아시아 증시도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일단 코스피 지수의 하락폭은 매우 제한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장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등 IT의 주도주들이 여전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자동차주들이 소폭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현대차 일단 11만원 선에서 견조한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여전히 전기전자와 더불어 지수 상승을 주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까지 해서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수 역시 오늘 2.6포인트 상승하면서 500선에 안착하는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IT 업종 여전히 강세입니다. 이러한 강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저희는 IT 업종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승세는 내년 1분기까지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애널리스트들의 IT 영업이익 전망 컨센서스가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D램 가격의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차별적 경쟁력에 기반한 실질적인 영업이익 증대가 최근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 패턴을 고려해본다고 하면 IT 업종은 내년 1분기에도 여전히 강세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연말을 맞아서 지수가 소폭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안정적인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저희는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IT와 자동차 그리고 금융업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여전히 IT와 자동차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증권업종에 대해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여전히 그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주요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외국인들은 크게 봤을 때 IT와 자동차 그리고 금융주 등 최근 양호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업종들로 외국인들의 매수를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들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에 기반해서 주가 역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IT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개선 추세가 워낙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에는 향후에도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 며칠간도 그렇고 오늘 이 중소형주가 강세입니다. 이 중소형주 중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요? 네, 일단 코스닥 시장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짧게 봤을 때 서울 반도체가 IT 업종 수혜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도 서울 반도체 3% 이상의 강세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그 증권 시장의 가장 두드러진 테마 중에 하나가 내수 소비 시장 회복에 따른 수혜주들이라는 점에서 GS 홈쇼핑 쪽으로도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원상필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지수 오전장 1%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04% 조정받고요. 항생지수 0.63% 밀립니다. 홍콩 H지수도 1.25%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만지수 0.66% 내려가고 있고요. 베트남 지수는 3.66%로 급락합니다. 싱가포르 지수가 소폭 오르는데요. 0.12% 오르고 있습니다. 호주 지수는 0.1% 내려갑니다. 좀 더 자세한 아시아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중국 증시 9거래일 연속 하락한 유가와 또 정부의 저가형 공공주택 공급 소식이 하락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하락하며 출발을 했어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다시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0.04% 하락한 3,273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면서 3,30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겨우 장중 3,299포인트대까지 상승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었었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상승에 대한 매기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계속적인 혼조 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어제 원자바오 총리의 발표도 있었지만 지금 중국
결국 부동산 가격이 최고 내년 말까지 5% 내외로 상승폭이 제한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계속적인 부동산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흐름은 계속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올해 부동산 가격이 30% 이상 또 3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계속적인 이러한 흐름을 이어져 나가기보다는 시장에서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A주 같은 경우 3개 기간에서 지금 QFII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유동성 확대의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에 3개 기간이 QFII 자격을 얻음으로써 시장에서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3개 기간으로 봤을 땐 BNI 그리고 매뉴라이프 어셋 매니저와 노무라 자산이 지금 이번 기간에 대해서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이런 QFII에 대한 기간 허용이 늘어남으로써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풍부해지면서 시장에서의 지지를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이러한 흐름을 보이면서 3,300선의 돌파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3,300을 돌파할 만한 여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 3,300이 눌림목이 되면서 3,270선 내외의 혼조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부동산주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 부동산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보시는지요? 예, 지금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우려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보았을 경우에 이번 원저바오 총리의 언급을 통해서 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버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국면에서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가구를 증가시키겠다는 언급이 시장에서는 부동산주에 대한 우려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부동산 긴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약세 움직임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이 꺼질 경우에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크게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결국 부동산 가격은 완만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부동산주를 중심으로 한 단기 조정의 우려는 커지겠지만 시장에서의 이러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 증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본 증시는 상승하며 출발을 했었는데요. 이 장 초반 금융주가 강세고 일본 항공이 상승세였습니다. 오전장 정리와 함께 오후장 전망도 함께 해주시죠. 예,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시장에서의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어 나갈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취업률 악화에 따른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관망세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전고점이었던 1200선을 돌파할지 여부가 중요한 가운데 오전장은 1184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취업률의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신용 매입 잔고 그리고 개인들의 신용 매입 잔고가 2주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는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1200포인트가 시장에서 눌림목이 되는 가운데 1200포인트 선의 안착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자동차 그리고 전기업종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고 엔화 강세 기조 또한 어느 정도 누그러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이제 감소하면서 시장에서 투자 심리 완화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 1200선을 돌파하기는 어렵겠지만 1200선 내외 부근에서의 혼조장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는 주요 부처들이 오늘 오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 업무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에너지 가격을 원가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면 국내 가격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국내 소비자 가격도 내리는 식입니다. 이에 따라 가스는 내년 3월부터, 전기는 2011년부터 국제 가격에 연동됩니다. 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희망 근로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10만 명 선에서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선 생필품 원가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지 않도록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은 예정대로 내년 2월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정책금융고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공기업은 내년에 중소기업 자금으로 93조 7천억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으로 올해보다 3조 6천억 원 증가한 23조 원을 공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 예금금리를 더 얹어주거나 주택담보대출금리를 깎아주고 교육보험과 생존보험의 가입자에게 자녀 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할인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차 보유자나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에게 대출금리를 감면해주고 액화석유가스 차량과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 차량 소유자에게는 예금금리를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보건과 의료, 금융, 유통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산업 분야의 진입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금융, 통신, 운송 등 경쟁이 활발하지 않은 분야를 중심으로 법령 재개정에 대한 경쟁 영향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국내외 대형 인수합병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쟁 제한성이 없는 기업 결함은 신속히 심사해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생필품 및 생계비 비중이 큰 서비스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을 비롯해 원자재와 산업용 기자재 등 기업 활동과 밀접한 품목에서의 담합 감시는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주요 부처 업무보고서에서 정부가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재정 지출을 제때 효과적으로 집행해 서민 살림살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서민은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서민들의 형편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8만 개의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라면서 일자리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2.66포인트 하락한 1663.19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2.62포인트 상승한 505.9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개인이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개인이 25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765억 원가량 매수합니다. 외국인만이 팔고 있는데요. 그 폭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국인 698억 원가량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기관만이 팝니다. 기관이 151억 원 팔고 있고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29억 원, 26억 원가량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수세 아주 좋은데요. 차익거래를 중심으로 이 협계 1,345억 원가량 매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장도 투자 전략 잘 세우셔서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